중학교 1학년 미래엔 교과서입니다. 지난 1과 공부를 하면서 우리는 단어가 모여서 문장을 만드는데 그 단어가 문장 속에서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는지를 가지고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수 있다라고 했었죠. 품사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학교에서는 기본적으로 8가지 품사를 이해하고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8가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 몇 가지를 다뤄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대명사였습니다. 대명사는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이 대명사이죠. 영어에서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대명사가 특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장에서 대명사를 만나면 그 대명사가 어떤 명사를 대신해서 쓴 건지를 빨리 찾아야지 그 문장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대명사 중에서 특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봤습니다. 인칭 대명사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동물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하는 것이 인칭 대명사였었죠.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1인칭, 2인칭, 3인칭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겠고 그 각 인칭에 따라서 어떤 인칭 대명사를 쓰는지가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것과 함께 인칭 대명사의 모양이 바뀌는데 이것을 격변화라고 했습니다. 주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소유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목적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다. 그죠? 주격은 주어 자리에 쓰는 것을 말하는 거고 소유격은 무슨 의, 누구누구의라는 뜻이고 목적격은 뭐뭐뭐뭐를, 을를 이런 뜻으로 쓰이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각각에 대해서 인칭 대명사의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함께 8품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품사라고 할 수 있는 동사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잠깐 다뤄봤습니다. 동사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걸로는 비동사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이었었죠. 비동사에는 크게 3가지가 있었는데 am을 쓰는 경우, is를 쓰는 경우, are를 쓰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인칭 대명사와 비동사가 또 연결되는 문법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인칭 대명사 I일 때는 비동사를 am을 썼었고 he라든지 she라든지 it 같은 것일 때 그때는 비동사를 is를 썼습니다. 그리고 you, we, they 같은 이런 인칭 대명사일 때는 비동사를 are를 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이 비동사는 문장 속에서 연결해주는 역할로 쓴다라고 해서 이걸 다른 말로 연결동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 연결해주는 것은 앞에 있는 주어와 바로 뒤에 있는 보어를 연결해 주는 것인데 아직 우리가 주어에 대해서 또 보어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문장 성분이라고 하는 개념을 설명할 때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비동사는 왼쪽에 있는 정보와 오른쪽에 있는 것을 연결해 주는 것이다. 그래서 뭐는 뭐다, 뭐뭐뭐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일반 동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또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주어가 3인칭이고 단수일 때 그때 이 일반 동사의 모양이 살짝 달라진다라고 했었죠. 그때 달라지는데 s를 붙이는 모양도 있고 혹은 es를 붙이는 그런 모양으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명사와 동명사를 따로 배우긴 했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 2가지 문법이 전혀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앞으로도 다양한 품사를 공부하게 될 텐데 그 품사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연결이 되고 적용되는지를 나중에 배워나갈 겁니다. 자, 오늘도 역시 동사에 관한 문법을 추가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영어에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재미난 특징 중에 하나는 모양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칭 대명사가 모양이 주격이냐 소유격이냐 목적격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동사도 모양이 바뀌는데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 데는 여러 가지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인칭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처럼 주어의 인칭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죠. 특히 주어가 3인칭일 때 그리고 단수일 때 동사의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인칭과 함께 주어의 수도 동사의 모양을 바꾸는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과 함께 시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시간을 나타내는 문법 장치입니다. 이때 이 시제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지기도 하고 또 나중에 2학년이나 3학년에 가면 더 자세히 공부하게 될 텐데 상이라든지 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모양이 달라지게 됩니다. 진행형이다, 완료형이다, 완료진행형이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배우게 될 겁니다. 이런 것들에 따라서 동사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동사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동사의 기본적인 모양과 뜻과 함께 이 동사의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다양한 형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겠죠. 모양이 바뀌기 전 원래 모양, 가장 기본적인 형태, 이것을 원형이라고 하는데 원형의 모양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3인칭 단수 주어 뒤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과거형, 과거분사형, 현재분사형까지 해서 총 5가지 모양을 함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형이라는 것은 시간을 과거 시간으로 나타낼 때 사용하는 동사의 모양을 말하는 거고, 우리가 분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분사를 공부하게 되면 이 과거 분사와 현재 분사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함께 살펴볼 겁니다. 모든 동사는 이렇게 5가지 모양을 가지는데 이 5가지를 다 외우기에는 번거롭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이 중에서 3가지를 항상 기억하게끔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원형이고, 두 번째로 과거형, 그리고 과거 분사형, 이렇게 3가지를 외우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학교 문법에서는 3단 변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왕 외울 거면 5가지를 다 외우면 좋겠지만 굳이 3인칭 단수형이나 현재분사형을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나머지는 모양이 대체로 일정하게 바뀌기 때문입니다. 3인칭 단수형은 대체로 s나 es를 붙이는 모양이고, 그리고 현재분사형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이는 꼴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까지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해서 원형, 과거형, 과거분사형 이렇게 3가지를 암기하게끔 합니다. 예를 들어서 go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가다라는 뜻인데 go의 3인칭 단수형은 goes가 되고, 과거형은 went가 되고, 과거분사형은 gone이 되고, 현재분사형은 going이 됩니다. 또 다른 예로 put이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놓다, 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put의 3인칭 단수형은 puts, 과거형은 put, 과거분사형 put, 그리고 현재분사형은 putting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현재분사형은 항상 ing로 끝나기 때문에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겠죠. 그런데 보는 것처럼 과거형과 과거분사형은 단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고처럼 모양이 완전히 바뀌는 것도 있고, 또 put처럼 모양이 아예 바뀌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단어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 문법에서는 3가지 형태의 변화, 이 3단 변화를 주로 기억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명하려고 하는 문법도 이 동사의 모양 변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현재분사형은 진행을 나타낼 때 그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분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study라고 하면 공부하다인데 studying이라고 하게 되면 공부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간 중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낼 때, 그럴 때 쓰는 것이 현재분사형입니다. 그래서 기본 원형과 현재분사형은 모양도 다르지만 의미도 약간 달라지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특히 이런 현재분사형은 단독으로 쓰이지를 못하고 보통 앞에 비동사와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먼저 나오고 여기에다가 현재분사형, 이 2가지가 결합되어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비동사는 그냥 be라고 쓰면 안 되고 문장에 따라서 am을 쓰기도 하고 is를 쓰기도 하고 are를 쓰기도 하겠죠. 주어가 몇 인칭인지, 또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am과 is와 a를 적절히 구분해서 쓰면 되는 겁니다. m과 is와 a를 쓰고 여기에다 현재 분사를 덧붙인 이런 모양을 오늘 본문에서 여러 차례 만나게 될 것인데, 이것이 함께 결합되면 여러분들은 이거의 의미를 현재 진행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정도 기본 문법을 잡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더 자세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then and now 라고 되어 있네요. then은 그때이고, 그리고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 그리고 지금, 그때는 옛날을 얘기하는 거고 지금은 지금을 얘기하는 거겠죠. 역시 an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대로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중에서도 등위 접속사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몰라도 되겠고, 특히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는 왼쪽에 있는 덩어리와 오른쪽에 있는 덩어리가 동일한 문법적 성질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었죠. 방금 이 자리에서 then이라고 하는 부사가 나왔고, 그럼 오른쪽에 있는 now도 부사가 나왔네요. 이렇게 부사와 부사를 연결해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이것은 문장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냥 제목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및 지훈 and 민준, 마침표 들어갔으니까 하나의 문장이 완성되었습니다. 지훈 그리고 민준을 만나보십시오 라고 했네요. 역시 and는 지훈하고 민준이라고 하는 명사 2개를 붙여주고 있는 등위 접속사였습니다. 특히 방금처럼 지훈 할 때 HA를 대문자로 썼고 민준 할 때 M을 대문자로 썼죠. 이런 대문자로 쓰는 이런 명사를 고유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문장은 특이하게도 동사로 시작하고 있죠. 주어가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동사로 시작하는 문장은 대체로 명령문으로 분류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보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죠. They are 12 years old. 그들은
12살입니다. 자, day가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면 가리키는 명사를 찾아야죠.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앞 문장에 있는 지훈하고 민준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두 사람이니까 복수입니다. 이때 day는 몇 인칭일까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 그리고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두 사람이니까 당연히 복수이겠죠. 3인칭 복수인 주어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오는 비동사는 a가 돼야 되겠죠. 이 자리에 is를 쓰거나 am을 쓰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12 years old라고 표현을 했는데 보통 이렇게 숫자와 관련되는 단위를 앞에 쓰고 형용사를 뒤쪽에 쓰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10m라고 하는 말을 쓰고 나서 10 meters 하고 나서 deep이라고 하게 되면 깊이가 10m이다 라는 말이고 wide라고 하게 되면 폭이 10m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thick이라고 하게 되면 두께가 10m라고 하는 말이고 tall이라고 하게 되면 높이가 10m가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숫자로 표시되는 단위를 쓰고 그 다음에 형용사를 이렇게 붙이면 순식간에 그런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2년이라고 하고 나서 old라고 하는 형용사가 왔으니까 12년이 되었습니다. 즉 12살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겠죠. They both love comics and music, but they live in different times. 여기서 역시 they는 지훈이랑 민준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그들은 둘 다 좋아합니다. 커믹스는 만화이고 뮤직은 음악이니까 and는 만화라고 하는 명사와 음악이라고 하는 명사를 연결해주고 있겠죠. 그들은 둘 다 만화와 음악을 좋아합니다. both 같은 이런 말들이 부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때 이 both를 they하고 같은 사람을 가리키는 거니까 이때 both는 대명사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일단 여러분들은 both는 없어도 상관없는 그런 단어이고 지워져도 크게 문제가 없죠. 그래서 일단은 부사라고 보겠습니다. 그들은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역시 they는 지훈과 민준을 가리키는 대명사이겠죠. 다른 시간에 살고 있다라는 말은 한 명은 옛날, 과거에 살고 있고 다른 한 명은 현재에 살고 있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in 같은 것을 우리가 전치사라고 불렀죠. 이 전치사 in만 하더라도 시간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장소를 나타낼 때 사용할 수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로 또 쓰일 수도 있습니다. 방금 같은 경우는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in이겠죠. 이럴 때 쓰는 in은 주로 긴 시간을 나타낼 때 그럴 때 보통 in을 씁니다. 2020년에 그러면 in 2020 이렇게 쓰고 21세기에 라고 할 때도 in 21st century 이렇게 쓰는 겁니다. 지훈 lives in 1995 and 민준 lives in the present. 지훈은 1995년에 살고 있고 그리고 민준은 현재에 살고 있습니다. 여기도 in 썼고 여기도 in 썼죠. 전치사 중에서도 긴 시간을 표현하는 전치사가 in입니다. 그리고 이때 and가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and가 연결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앞 문장에 있는 but도 접속사인데 이것과 동일합니다. 이때 but도 역시 day부터 music까지의 하나의 절과 day부터 times까지의 하나의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이죠. 마찬가지로 이때 and도 지훈부터 1995까지의 절과 민준부터 present까지의 절 두 개를 연결해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주고 있는 그런 접속사이네요. 보통 이렇게 절과 절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일 때는 이 접속사 앞에 잘 보면 콤마가 찍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드시 찍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 문장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한번 쉬어가자라는 의미로 이렇게 콤마를 찍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지훈 하고 나서 lives가 되었고 민준 하고 나서 역시 lives가 되었네요. 이 동사의 모양이 왜 이렇게 s가 붙어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훈이라고 하는 주어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리고 시제가 현재입니다. 지금 시점을 말하고 있는 거죠. 3인칭 단수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동사에다가는 s를 붙인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개념으로는 동사의 모양이 여러 가지로 바뀔 수 있는데 그 중에 이런 모양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불렀습니다. 3인칭 단수 주어 뒤에 쓰는 그 모양 이것을 3인칭 단수형이라고 하고 주로는 s나 es를 붙입니다. 이 live처럼 e로 끝나는 이런 단어들은 es를 붙이지 않고 그냥 s를 붙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민준도 3인칭 단수이죠. 그래서 lives가 되었습니다. Let's look at their lives. 이때 let's는 뭐뭐뭐 하자라고 하는 뜻으로 쓰인 말이죠. 그러면 봅시다인데 여기에서 at이라고 하는 전치사를 붙였네요. 그러면 어떤 대상을 콕 집어서 구체적으로 바라보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의 생활을 한번 봅시다. let's로 시작하는 이런 문장을 대체로 권유문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서 재미난 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훈 다음에 나오는 이 단어는 품사로 동사였습니다. 그리고 발음할 때 lives로 발음을 했었고, 방금 여기에 있는 lives는 명사이죠. 살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삶이라는 뜻입니다. 원형은 life이고 이 life의 복수형이 이거가 아니라 lives, lives가 되는 겁니다. 단수일 때는 life이고 복수일 때는 lives가 됩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위에 거는 lives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밑에는 lives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그들의 삶을 한번 바라봅시다. It is morning, ring, ring, ring. 영어에서 ring, ring, ring이라고 하는 말은 전화벨 소리나 아니면 알람이 울리는 소리, 종소리 같은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따르릉이라고 하든지, 딩동, 딩동이라고 하든지 이런 소리를 나타내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성어라고 하죠. 소리를 흉내낸 그런 말들. 영어에도 다양한 의성어가 있습니다. 윙, 윙 하는 그런 소리는 buzz라고 하고, 꽝, 쾅 이런 소리를 표현할 때는 bang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계 소리, 똑딱, 똑딱 하는 소리는 아마 여러분들이 영어 표현에서 많이 들어봤을 것 같은데, 틱톡, 틱톡 이렇게 표현합니다. 삐 하는 소리는 빕이라고 표시를 하고, 와장창 쾅 하는 그런 깨지는 소리, 뭔가 부서지는 소리 이런 걸 표현할 때는 crash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의성어의 대표적인 사례들입니다. 아침이 되었고 지금 알람 소리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 문법을 간단히 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에 it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it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문법 용어로는 대명사라고 했었죠. 대명사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것인데 방금 이 자리에 있는 이 at은 가리키는 대상이 딱히 없습니다. 이런 대명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름하여서 비인칭 대명사라고 부르고 또 다른 말로는 가리키는 대상이 따로 없다라고 해서 비지칭 대명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히 이 it은 비인칭 대명사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처럼 시간을 나타낼 때, 날짜를 나타낼 때, 요일을 나타낼 때, 날씨를 나타낼 때, 또 명암을 나타낼 때, 명암이라고 하는 것은 밝고 어두운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리를 나타낼 때, 멀다, 가깝다 할 때 그런 거리를 나타낼 때, 또 어떤 막연한 상황 같은 것을 나타낼 때, 이럴 때 it을 쓰는데 이때 it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비인칭 대명사는 가리키는 것이 딱히 없고 해석을 굳이 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비인칭 대명사 나올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장은 그냥 아침입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The alarm clock is going off. 여기에 go off라고 하는 표현이 보이네요. go는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이죠. 그리고 off는 부사인데 이 go와 off가 함께 만나서 다양한 뜻을 가지는데 기본적으로 자리를 뜨다 라고 하는 의미도 되고 로켓 같은 것이 발사되다 이런 말도 되고 폭발하다, 터지다 이런 말도 됩니다. 근데 방금 여기서는 알람이 폭발한다 그러면 이상하죠. 종이나 알람 같은 것이 울리다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방금 여기서는 그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번 단어는 핵심 문법이 드디어 등장을 했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is를 우리가 비동사라고 했었죠. 그리고 비동사 다음에 go라는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이런 형을 현재 분사형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동사와 현재 분사를 함께 결합한 이 모양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 앞자리에 나와 있는 알람 시계라고 하는 것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니까 3인칭이죠. 그리고 시계 하나니까 단수입니다.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비동사는 is를 썼고 그리고 여기에 현재 분사까지 결합을 했으니까 알람 시계가 울리다가 아니라 알람 시계가 울리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겠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좀 더 생동감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써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을 표현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 문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는 비동사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러려면 앞에 있는 주어가 1인칭인지 2인칭인지 3인칭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구분해야 되겠고 두 번째,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모양에서 현재 분사형 ing를 붙인 현재 분사형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이 두 가지 문법을 알면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현재 진행형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러 차례 현재 진행형이 나올 텐데 그때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훈 gets up. 알람 시계가 울리니까 이제 지훈이 일어납니다. get up 하면 일어나다 이죠.
역시 지훈이 3인칭 단수입니다. 그래서 get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네요. He looks out the window and checks the weather. 그는 봅니다. 네, 어디를 보냐면 out the window, 창문 밖을 보는 거죠. 이때 out은 명사 앞에 쓴 전치사입니다. look은 그냥 보다인데 look out the window니까 창문 밖을 봅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역시 3인칭 단수 주어이니까 look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and라는 등위 접속사가 나왔죠. and가 연결하는 것을 한번 찾아볼까요?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은 걸 찾아야 되니까 바로 뒤에 checks라고 하는 동사, 특히 3인칭 단수형 동사가 나왔고, 그렇다면 1번 looks, 2번 checks 이 두 가지를 연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만약에 학교 시험 문제에서 이 자리에 체크라고 나와 있으면 이것이 틀렸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 s를 붙여야 왼쪽 오른쪽 모양이 동일해지는 겁니다. It is raining. 창문 밖의 날씨를 확인했더니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짧은 문장 속에 다양한 문법이 숨어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확인합시다. 방금 이 자리에 있는 it, 이것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했는데 그 대명사 중에서 해석되지 않는 대명사, 방금 이 자리에서는 날씨를 얘기할 때 쓰는 그런 it, 그리고 앞문장하고는 상관없는 그런 it이죠. 요런 it을 비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is raining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네요. 단순한 모양으로 바꿀 수도 있을 텐데 이것을 굳이 is raining 이라고 해서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형을 결합한 모양, 그래서 현재 진행형을 쓴 것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죠. 그래서 비가 온다가 아니라 비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정확하겠죠. He puts his books and lunchbox in his backpack and grabs his umbrella. 자, 여기에 마침표가 있으니까 문장이 굉장히 긴데 문장을 자세히 봤더니 여기도 and가 있고 여기도 and가 있네요. 자, 일단 and가 보이면 문장의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뭐와 뭐를 연결한지를 정확히 찾으면 그때부터 해석은 쉬워집니다. 먼저 첫 번째 and는 and 바로 뒤에 런치박스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죠? 그러면 앞에서 명사를 찾으니까 books라고 하는 명사가 보이네요. 그럼 첫 번째 and는 그의 책, 그의 도시락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있는 and 바로 뒤를 보니까 grab이라고 하는 동사, 그 동사 중에서도 특히 s를 붙인 3인칭 단수형의 동사가 보이네요. 그렇다면 앞에서 3인칭 단수형의 동사를 찾아야죠. 역시 저기 앞에 있는 이 동사, put입니다. 그러면 1번 동사, 2번 동사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것이 and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해석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이때 희도 역시 지훈이겠죠. 지훈은 자신의 책과 도시락을 가방 속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우산을 집어듭니다. 여기 있는 in도 전치사이죠. 이때 in은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나타내는 것인데 장소 중에서는 안에라고 하는 말이겠죠. 가방 안에. As he leaves, he says, "Oh, my backpack is so heavy." 그가 떠나면서 말합니다. 내 가방이 너무 무겁구나. 그가 떠나면서 말한 내용이 여기 있는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면 따옴표는 나중에 보더라도 앞에 있는 모양을 가만히 봤더니 he leaves라고 해서 주어 동사로 이루어진 하나의 절이 들어있다, 그죠? 그리고 그가 말합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도 역시 주어 동사가 들어있는 하나의 절입니다. 그러면 한 문장 속에 절이 두 번이 나왔으니까 이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이 자리에 있는 이 as가 접속사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접속사하고는 좀 다르다, 그죠? 보통은 절과 절이 있고 이 절과 절 사이에 접속사가 들어가서 왼쪽과 오른쪽을 연결하는 모양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접속사가 있고 절이 나오고 그러고 나서 또 새로운 절이 나오는 이런 모양입니다. 원래는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있는 이 뒷부분을 통째로 앞으로 옮겨 놓은 것이 바로 지금 보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접속사를 포함하고 있는 이 절이 통째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사용하는 접속사를 우리가 이름하여 종속 접속사라고 합니다. 종속 접속사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나중에 다시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단원이 있기 때문에 그때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종속 접속사라는 것까지는 몰라도 상관없겠고 절과 절을 연결하는 접속사이다. 그리고 뭐뭐 하면서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다.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가 떠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역시 he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leave에다가 s를 붙인 3인칭 단수형을 썼습니다. 마찬가지로 he가 3인칭 단수이니까 say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썼네요.
그러고 나서 그가 말한 내용이 여기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같은 이런 것들이 우리 품사로는 감탄사라고 했었죠. 다른 문장과 독립해서 쓸 수 있고 이 감탄사 하나만 가지고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이런 덩어리가 감탄사입니다. 감탄사 몇 가지만 선생님이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예시에서도 보는 것처럼 감탄사라는 게 꼭 무슨 감탄을 할 때만 쓰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주의를 끌거나 누군가를 부르거나 또는 인사를 하거나 이런 용도로 쓰이는 것들이 다 감탄사이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에서는 사실상 감탄사가 없어져도 문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내 가방이 너무 무겁다. 옛날에는 가방 속에 이것저것 다 넣고 다녀야 되기 때문에 가방이 굉장히 무거울 수밖에 없었겠죠. 이때 so는 부사입니다. 그리고 heavy, 무거운 이런 것은 형용사입니다. 이때 부사는 바로 뒤에 있는 형용사를 꾸며주고 있네요. so를 대신해서 very 같은 이런 부사를 써도 됩니다. 근데 very보다 조금 더 강조되는 느낌이 so입니다. 역시 내 가방은 1인칭도 아니고 2인칭도 아니고 3인칭이죠. 그리고 가방은 한 개니까 단수입니다. 그래서 비동사를 is를 썼네요. 자, 이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Loud hip-hop music is coming from 민준's smartphone. 아주 시끄러운 힙합 음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 나오냐면 민준의 스마트폰에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가운 손님, is에다가 coming이 보입니다. 비동사에다가 come이라고 하는 동사의 ing형, 이것을 현재 분사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 현재 진행형이 됩니다. 그러면 해석할 때도 온다가 아니라 오고 있는 중이다, 나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민준의 스마트폰에서 아주 시끄러운 힙합 음악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때 from은 어디로부터 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는 것처럼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말은 30년 전만 해도 존재하지 않았던 단어이죠. 기술이 발전하고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면서 새롭게 영어 단어에 편입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마트라는 말도 있었고 폰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스마트폰이 합쳐져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 것처럼 애플리케이션 같은 이런 단어도 원래는 신청서 또는 뭐 적용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 같은 어플리케이션 하면 우리 앱이라고 하는 말로 짧게 줄여 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구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요즘에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클라우드라고 하고 마우스도 컴퓨터에 입력 장치로 쓰는 것이 또 마우스이고 바이러스가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바이러스도 있지만 컴퓨터의 악성 프로그램을 뜻하는 그런 말이 됐고 또 태블릿도 넓은 평평한 판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 터치스크린 그런 기기를 의미하는 그런 말이 된 것처럼 기술이 발전하면서 기존에 없던 단어들이 새롭게 생겨나기도 하고 또 기존에 사용하던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도 허다하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단어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민준 wakes up, 민준이 일어납니다. 역시 wake 하면 깨어나다, 일어나다인데 3인칭 단수 주어 뒤라서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up 같은 이런 부사가 붙어서 위로 벌떡 일어났다라는 그런 의미를 더해주는 거겠죠. He asked AI Joe, Hey Joe, what's the weather like today? 그는 할 때 이때 인칭 대명사는 민준을 가리키는 말이겠죠. 민준이 묻습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냐면 AI 조에게 물어봅니다.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해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인 이 조에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내용이 이렇게 따옴표로 구체적으로 들어있네요. 이때 Hey는 감탄사입니다. 조는 이름이니까 이런 것들은 명사. 명사 중에서도 대문자로 쓴 거니까 고유명사라고 부르면 되겠고 what's?는 what is를 축약해서 쓴 것이죠. 날씨가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때 like는 뭐뭐 같은, 뭐뭐처럼 이라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전치사를 쓰지 않고 여기까지 해서 What is the weather? 이라고 하게 되면 날씨가 뭐니? 라고 하는 좀 이상한 뜻이 되죠. 여기에 like라는 말을 붙여서 날씨가 어떠니? like는 어떠한지, 어떤 상태인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치사이니까 오늘 날씨가 어떠니? 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된 겁니다. what이 아니라 how를 이용해서 이 문장을 다시 쓰면 How is the weather 이렇게 쓰면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at과 like가 합쳐진 것이 how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때 today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이런 부사입니다. It's sunny, said Joe. 인공지능 조가 말합니다. 화창합니다. 날씨가 맑습니다. it의 이름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날씨를 얘기할 때 사용하는 이런 it, 특별히 가리키는 대상이 없는 이런 it, 이것을 이름하여 비인칭 대명사라고 불렀죠. 자, 그리고 조가 얘기한 건데 조도 역시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say에다가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순서로는 Joe says 라고 해야 되는 건데 says Joe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내용을 먼저 앞으로 자리를 옮기고 나면 주어와 동사의 자리를 바꿔서 이런 것을 문법용어로 도치라고 합니다.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Joe says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둘 다 허용되는 문법입니다. 근데 이 Joe라고 하는 인공지능의 이름을 he라고 만약에 바꾸게 되면 이때는 반드시 he says 라고만 해야 됩니다. says he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도치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공부하겠습니다. Then 민준 gets ready for school. 그러고 나서 민준은 get ready 하면 준비하다 라는 뜻입니다. 학교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 라는 말은 학교 갈 준비를 한다 라는 말이겠죠. 역시 3인칭 단수, 그래서 여기에 s를 붙였습니다. He simply picks up his tablet. 그는 역시 민준이겠죠. 단지 이런 것들은 부사이고 pick up 하면 집어들다 라는 말입니다. 역시 pick에다 s를 붙인 이유는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그의 태블릿을 집어듭니다. 옛날에 살고 있던 친구들은 책가방 속에 책도 넣고 도시락도 넣고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가방이 무거웠는데 현재 살고 있는 민주는 태블릿만 간단히 집어듭니다. 이때 이 태블릿이 무슨 의미인지 21세기에 살고 있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지훈 얘기로 돌아갑니다. 지훈 is waiting for the bus. 지훈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네요. 역시 비동사 is에다가 wait라는 동사의 ing형, 현재 분사를 붙였습니다. 그러면 현재 진행형이 됐겠죠? 그러면 해석할 때도 지훈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기다리는 대상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for라고 하는 전치사를 넣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There are many coins in his pocket. 많은 동전들이 있습니다. 그의 주머니 안에는. 이때 이는 장소를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이죠. 어디 안에입니다. 이때 his도 역시 지훈이겠죠. he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의 소유격, 누구누구의 이런 것이 소유격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자리가 he가 아니라 his가 된 거 우리 지난 1과에서 공부했었습니다. 자, 이번 단원에 또 두 번째 중요한 문법이 등장해서 지금부터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는 there is, there are 구문. 문법적으로는 보통 there is, there are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때 there를 우리 문법 용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유도부사를 영어식으로는 어떻게 부르냐면 existential adverb라고 부릅니다. adverb가 부사이고 existential이라고 하면 존재적인, 존재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존재를 나타내는 부사라는 뜻이죠. 그러면 존재부사라고 하지 왜 유도부사라고 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유도한다라는 얘기는 이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소개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유도부사라고 하는 말은 뭔가를 소개하고 이끌고 유도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이 there is, there are 구문에서는 실질적인 주어가 뒤쪽에 나오는데 이 주어가 주인공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 주인공이 조금 있으면 나올 텐데 그 주인공을 이끌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there. 그래서 이것을 유도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유도부사는 특이하게도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보통 이 there is, there are 구문은 있다라고 보통 해석을 하는데 있다, 없다 할 때 그 있다라는 것이 이 there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비동사, 이 비동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입니다. 여기다 not을 붙이게만 하면 없다라는 말이 되고 not이 없으면 있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there 다음에 is를 쓸 것인가 are를 쓸 것인가는 누가 결정을 하냐면 there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단수이면 is를 쓰는 것이고 이 주인공이 복수이면 are를 쓰는 것입니다. there is를 쓸지 there are를 쓸지는 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 자리에 there are를 썼다는 얘기는 바로 뒤에 복수의 주인공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뒤를 봤더니 많은 동전들이라고 해서 복수형 명사가 나왔죠. 이때 many는 형용사이고 바로 뒤에 있는 명사 코인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많은 동전들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그의 주머니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이 there이 항상 유도부사인 것은 아닙니다. 자, 방금 선생님이 쓴 이 문장을 한번 봅시다. There is a cat 이라고 하면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돼서 이때 there는 유도부사입니다. 반면 오른쪽에 있는 문장은 그 고양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때 there는 거기라고 하는 해석되는 there이죠. 이런 것들은 그냥 부사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인데 이거는 해석되는 there이고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석되지 않는 there, 존재를 소개하고 유도해주기만 하는 그런 역할의 there. 그래서 이 there와 이 there는 다른 것이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유도부사 there입니다. He takes out 201 and gets on the bus. and 바로 뒤에 get이라고 하는 동사가 보입니다. 특히 s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3인칭 단수형. 그러면 앞에서 3인칭 단수형인 takes를 연결해 준다라고 볼 수 있겠죠. 1번 동사, 2번 동사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and였습니다. 이때 he는 역시 지훈이겠죠. 지훈이는 200원을 꺼냅니다. take out 해서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get on이라고 하는 것은 타다라는 의미입니다. 버스를 탑니다. 200원을 꺼내서 버스를 탑니다. Lucky him 하고 나서 느낌표가 있다는 얘기는 문장이 하나 끝났다라는 말이죠. 지금까지 보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장 구조이죠. 보통 주어, 동사가 꼭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문장이라고 알고 있는데 방금 여기서는 문장인데 주어, 동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lucky는 감탄사일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때 lucky는 그냥 형용사입니다. 지금 이 문장은 구어체 문장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생략된 형태의 그런 문장입니다. 원래는 이런 형태로 썼으면 주어 동사가 들어간 온전한 형태인데 여기에서 이거 생략하고 lucky him만 남겨놓은 거죠. 그는 운이 참 좋네. 당신이 운이 좋네 그러면 lucky you이고 오늘 내가 운이 참 좋네 그러면 lucky me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구어체로 쓰는 것과 문어체로 쓰는 것이 약간 다르죠. 지금 우리 교과서에는 구어체 문장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문법적으로 따지려고 하면 뭔가 부족하고 이상하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꽤 많이 보일 겁니다. 그런데 영어권 화자들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들을 담고 있는 구어체 문장들이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접근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문법을 가지고 맞다 따지다 이것을 분석하기보다는 이 사람들이 쓰는 표현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200원을 가지고 버스를 탔는데 참 운이 좋네요. 왜 운이 좋냐면 There is an empty seat on the bus. 버스에 빈 자리가 있습니다. 좀 전에 배웠었던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나왔죠. 있다, 없다 라고 해석하면 되겠고 그리고 여기에 is를 쓴 걸로 봐서 바로 뒤에 이제 단수 주인공이 나온다는 말이겠죠. 아니나 다를까 빈자리 하나, 여기에 on 붙어서 한 개라는 뜻이 된 겁니다. 빈자리가 한 개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버스에 있네요. 그리고 우리 버스에서 라고 할 때 on을 썼는데 보통 이런 on이라는 전치사가 장소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썼을 때는 접촉하는 면과 관련되는 그런 것일 때 on을 흔히 씁니다. 버스를 탔다라는 얘기는 버스에 발을 딛고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하는 상태겠죠. 그래서 전치사 on을 쓴 겁니다. 지훈 sits down and reads his comic book. 역시 and라는 등위 접속사는 왼쪽 오른쪽을 봤더니 sit라고 하는 1번 동사와 reads라고 하는 2번 동사를 연결하는 거 있죠. 3인칭 단수형인 지훈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s, 여기도 s를 붙였습니다. 이제 해석만 하면 되죠. 지훈은 안 씁니다. 그리고 지훈은 자신의 만화책을 봅니다. 읽습니다. sit 하면 앉다인데 여기에 down 같은 부사를 붙여서 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말이죠. 일어나다 라고 할 때 get up 이라고 했던 것처럼 앉다 라고 할 때 sit down 이렇게 써서 부사를 넣으면 동사의 의미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강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시 민준 얘기로 돌아옵니다. 민준 is taking the bus. 민준은 take the bus라고 하면 버스를 타다 라는 의미입니다. 비동사에다가 ing 형태가 나온 현재 진행형이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해석을 할 때 민준이 버스를 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진행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죠. 이럴 때 사용하는 것이 현재 분사입니다. He's holding a bus card in his hand. 그는 할 때 이때 he는 역시 민준이겠죠. 그리고 또 등장한 is holding 부분 역시 비동사 is에다가 holding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를 붙였네요. 그러면 쥐고 있는 중입니다. 뭘 쥐고 있냐면 버스 카드를 한 장 쥐고 있네요. 어디에 쥐고 있냐면 그의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역시 장소를 나타내는 in은 어디 안에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있는 전치사이죠. 버스 카드가 뭔지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There are many people on the bus.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역시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역시 해석하지 않는 유도 부사가 나왔고 a인 것으로 봐서 바로 뒤에는 복수 주어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니나 다를까 many people 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에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전치사 on을 썼네요. There is no seat for him, but that is okay.
문장이 길어졌죠? 여기에 but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보이네요. 그러면 접속사가 연결하는 걸 찾아볼까요? 뒤에 있는 이 절과 앞에 있는 이 절을 연결하는 것이 접속사 but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여기에 콤마까지 찍혀 있죠? 이럴 때는 보통 긴 것과 긴 것을 연결할 때 이런 콤마를 씁니다. 방금 이 문장에서는 절과 절을 연결하는 but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 속에 there is가 또 등장했네요. 뭐뭐가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는데 여기에 no가 있습니다. 부정어 no가 있으니까 부정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를 위한 자리가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고 하면 되겠죠. 민준을 위한 자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괜찮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이때 that을 우리가 대명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인칭 대명사에는 포함되지 않는 that입니다. 이런 that을 지시 대명사라고 부릅니다. 지시 대명사는 이것, 저것, 그것 이런 것들을 지시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지시 대명사 that이 가리키는 것을 본문에서 찾으면 바로 앞에 있는 이 민준을 위한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거겠죠. 그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He reads his favorite webtoon on his smartphone. 민준은 읽습니다. 그의 좋아하는 웹툰을 읽습니다. 어디에서 읽냐면 그의 스마트폰에서 웹툰을 보고 있네요. 역시 3인칭 단수이라서 read에 s를 붙였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웹툰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 만들어진 말이죠. 웹이라고 하는 것과 cartoon이 합쳐서 생긴 것이 웹툰입니다. 만약에 이 글을 30년 전 사람이 본다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겠죠.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단어가 많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단어들이 신조어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방금 웹툰도 있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셀피라고 하는 것도 새로 만들어진 말이고 stay와 vacation이 합쳐진 말입니다. 즉 어디에 멀리 휴가를 가지 않고 집에 머무르면서 쉬는 것을 staycation이라고 하죠. 핀스타그램은 fake 인스타그램이 합쳐진 말입니다. 가짜 인스타 부계정 같은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말이고 이모티콘은 emotion과 아이콘이 합쳐진 말이죠. 재미난 그림이나 스티커 같은 것을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unfriend라고 하는 말은 소셜미디어 상에서 친구 관계를 끊는 것을 unfriend 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요즘에 새롭게 사전에 등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치사를 on을 썼는데 역시 스마트폰에서 웹툰을 보고 있으니까 스마트폰 화면상에서 웹툰을 본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접촉하는 그런 면을 나타낼 때 이런 on 전치사를 씁니다. At night, 지훈 is listening to his favorite radio show. 다시 지훈 얘기입니다. 밤에 지훈이는 is listening 역시 등장했네요. is라는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를 썼습니다. listen이라고 하는 말은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에다가 귀를 기울이고 있냐면 이런 방향을 나타내는 to라는 전치사를 썼네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라디오 쇼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밤에 같이 시간을 나타내는 일부 표현 중에 전치사 at를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정오에 할 때도 at noon 이렇게 표현하죠. He records songs from the radio on a tape. 역시 지훈이죠. record. 이때는 동사 record인데 녹음하다 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동사가 아니라 명사가 있습니다. 발음은 record입니다. 동사와 명사와 발음이 약간 다른 거 주의하길 바랍니다. 그는 녹음합니다. 역시 3인칭 단수라서 s를 붙였죠. 무엇을 녹음하냐면 songs, 노래를 녹음하네요. 이때 song은 명사이고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s를 붙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어를 보다 보면 동사에 s를 붙이는 경우는 3인칭 단수를 표현하는 것이고 명사에 s를 붙이는 경우는 복수를 표현하는 것이니까 전혀 다른 문법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노래가 어디에서 나오는 노래냐면 from the radio, 라디오에서부터 나오는 노래입니다. from은 어디서부터 라는 전치사이죠. 자, 그러면 라디오에서부터 나오는 노래들을 어디다가 녹음을 하냐면 on a tape. 이때 테이프는 스카치 테이프를 말하는 그 테이프이 아니라 카세트 테이프라고 해서 옛날에 쓰던 음악 저장 장치입니다. 소리를 녹음하고 녹화하는 그런 테이프를 말합니다. 카세트 테이프에다가 노래를 녹음합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사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라디오를 들으면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해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다시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옛날 얘기죠? There are many great songs on the tape. There are 라는 말이 나왔네요. 복수 명사가 나온다는 것을 기대해야 되겠죠? 아니나 다를까
많은 멋진 노래들이 있습니다. 역시 song에다가 s를 붙였고, 그러면 여기에 있는 great는 명사 song을 꾸며주는 형용사이고, many는 역시 명사 songs를 꾸며주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많은 멋진 대단한 노래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on the tape, 그 테이프에, 그 카세트 테이프에 있습니다. 아까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언급할 때는 a tape이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언급할 때는 the tape이 됐습니다. 이 a나 the 같은 것을 우리가 관사라고 하는데, 특히 a 같은 것을 부정관사라고 부르고 the 같은 것을 정관사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관사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공부를 할 텐데, 간단히만 설명하자면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것이고 정관사는 정해져 있는 특정한 것을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처음에 카세트 테이프를 언급할 때는 어떤 한 대상이었었지만 한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인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관사로 바뀐 겁니다. 지훈이가 카세트 테이프에 이런저런 노래를 많이 녹음을 했는데, 그래서 그 테이프 속에 좋은 노래가 많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Sometimes he writes a letter to the DJ and requests the song. 때때로 이런 것들이 부사이죠. 그는 씁니다. 편지를 씁니다.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 DJ에게 씁니다.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사람을 DJ라고 하죠. 그리고 이때 to는 전치사로 누구누구에게라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였습니다. DJ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노래를 요청합니다. 역시 이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연결한 것은 write라고 하는 1번 동사와 request라고 하는 2번 동사를 연결하고 있고, 여기에 s를 붙인 것처럼 여기도 s를 붙여서 3인칭 단수를 표현하고 있네요. 예전에는 이렇게 라디오 방송을 진행하는 진행자에게 편지를 써서 이런 노래를 좀 틀어주십시오 라고 신청하는 그런 것들이 문화였습니다. 자, 다시 민준 얘기로 돌아옵니다. 민준 is using his tablet and writing a rap song. and가 보이면 왼쪽 오른쪽을 이제 습관적으로 찾아봐야죠. 그러면 and 바로 뒤를 봤더니 writing이라고 하는 ing 모양이 나왔네요. 그렇다면 앞에서 또 ing 모양을 찾으면 되죠. 아니나 다를까 여기에 using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것은 우리가 좀 전에 배웠던 is using이라고 하는 문법이 보이죠. 비동사에다가 현재 분사를 합친 현재 진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는 사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죠. 자신의 태블릿을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랩 음악을 쓰고 있는 중입니다. 랩 음악을 쓴다라는 얘기는 가사를 쓰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작곡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한 의미가 있겠습니다. Later, he shares the song on social media. 나중에 이런 것들이 부사입니다. 그는 역시 민준을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이겠죠? share는 공유하다니까 3인칭 단수형 s를 붙였습니다. 그 노래를 공유합니다. 어디에다 공유를 하냐면 소셜 미디어에다가 공유를 합니다. 역시 소셜 미디어 이런 것들도 최근에 생긴 한 단어이죠. 그리고 여기에도 특이하게도 전치사 on을 썼네요. 가상의 장소이거나 추상적인 장소이거나 인터넷과 관련되는 그런 장소를 나타낼 때 이때 전치사 on을 씁니다. 인터넷 관련되는 그런 표현 중에 on 쓰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라고 할 때도 on YouTube를 쓰고 페이스북에 라고 할 때도 on Facebook 이런 식으로 많이 쓴다는 얘기죠. 랩 음악을 쓴다 라고 할 때 처음에는 a song이라고 불렀죠. 그렇게 쓴 곡을 소셜미디어에 공유를 한다라고 할 때는 이때는 the song이 됐죠. 한번 언급되고 나면 구체적인 노래, 특정한 노래가 되기 때문에 정관사 더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미묘한 변화도 관찰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He gets likes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민준이는 얻습니다. 역시 3인칭 단수형. 무엇을 얻냐면 likes를 얻습니다. like라는 말이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뜻이 많다는 얘기는 또 품사가 많다는 말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like 중에 동사 like가 있죠. 좋아하다이고 또 형용사 like도 있습니다. 형용사는 비슷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부사로 쓰이는 like도 있고 전치사로 쓰이는 like도 있습니다. 전치사로 쓰인 경우는 아까 우리 날씨 얘기할 때 What's the weather like 할 때 그때 그 like가 전치사입니다. 접속사 like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방금 이 문장에서의 like는 명사 like로 쓴 겁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할 때 그 좋아요, 이것을 명사로 like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s를 붙였죠. 그렇다는 얘기는 명사의 복수형을 만들기 위해서 s를 붙인 겁니다. 즉, 이 말은 사람들로부터 여러 like를 받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around the world, 전 세계 곳곳에 사람들로부터, 뭐뭐로부터 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이죠. 민준 checks his DMs before bedtime. bedtime은 잠자는 시간, 취침 시간입니다. 취침 시간 전에, 뭐뭐 전에 라고 하는 뜻의 전치사입니다. 역시 민준은 확인합니다 라고 할 때 동사에다가 s를 붙인 것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이죠. 이번 단원에 특히 3인칭 단수형이 많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은 이 문법이 굉장히 익숙해졌을 겁니다. 무엇을 확인하냐면 그의 DM들을 확인합니다. DM은 Direct Message라고 해서 소셜미디어에서 쓰는 신조어이죠. Vlog라든지 리포스트라든지 라이브 스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셜미디어와 관련해서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영어 단어입니다. 민주는 자기 전에 DM들을 확인을 합니다. One message said you are amazing. 그 여러 DM들 중에 한 메시지가 이렇게 말을 하네요. 실제로 메시지가 말을 한다기보다는 메시지에 이렇게 써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그리고 역시 one message는 3인칭이고 단수이죠. 그래서 say에다가 s를 붙였습니다. You are amazing 이라고 할 때 이때 you는 you 그리고 are는 a이죠. 인터넷상에서는 문법과 철자를 파괴하고 짧게 쓰는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멋집니다 라고 칭찬을 해줬네요. 자, 이번 단원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개념들을 배웠지만 특히 이 동사라고 하는 것이 모양이 다양하게 바뀐다. 그 다양하게 바뀌는 모양 중에 하나가 현재 분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다. 현재 분사형은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그런 모양인데 문장 속에서 이 현재 분사형을 쓰면 진행의 의미를 나타낼 때 현재 분사형을 쓴다. 단 이때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고 보통 비동사와 함께 써서 진행의 의미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라고 했었죠. 이번 단원에 등장했었던 또 다른 문법 중에 there is, there are 구문이 있었습니다. 이때 there는 유도부사라고 했었고 is를 쓸 것인가, are를 쓸 것인가는 바로 뒤에 나오는 진짜 주인공, 이 주인공이 단수이면 is, 복수이면 are를 써서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정형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 이 자리에다가 not을 집어넣기만 하면 순식간에 없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동사의 모양이 바뀌는 여러 가지 모양 중에서 3인칭 단수형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 그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이런 3인칭 단수형. 이것도 이제 익숙해졌을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접속사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접속사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왼쪽, 오른쪽을 보면서 똑같은 모양을 찾는 이것이 습관화되었을 겁니다. 이거 말고도 또 감탄사도 여러 차례 등장을 했지요. 그리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롭게 등장하는 신조어도 여러 가지 봤고요. 그리고 전치사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살펴봤습니다. 시간을 나타내는 거, 장소를 나타내는 거, 방향을 나타내는 거, 다양한 전치사가 있다라는 것도 잠깐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 명사 앞에 붙이는 관사라고 하는 것도 살짝 지나가듯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또는 더 같은 것들이 명사 앞에 쓰여서 또 이런저런 의미를 가지더라. 이거 말고도 다양한 문법이 함께 포함되어 있으니까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문법 실력을 다시 한번 점검하길 바랍니다. 공부하느라 수고했습니다.